네, 일루미나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 보니까 광명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 20년 전에 20몇 년 전에 공부할 때 메이슨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건 그때 들었었는데 그때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다. 또 사단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별 미친 사람들이 다 있네.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세력을 결집해서 지금 그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 예수회의 그 회원이 창설을 했습니다. 예수회의 회원이며 잉골스타트 대학교의 교수인 아담 웨이스하우프트에 의해서 잉골스타트에서 창설됐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일루미나티가 예수회 쪽에 속해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세력들이 커졌어요. 세력들이 커지면서 예수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커지니까 예수회에서 이 사람들 너희들 성직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애들이 자기네 세력은 크지 카톨릭 밑에 있었는데 이 예수회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이렇게 자르니까 얘네들이 반발을 하고 그럼 우리 따로 할게 하고 튀어나온 집단입니다. 튀어나와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일어난 해가 1776년 5월 1일에 설립이 된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1776년에 또 뭐가 있었죠? 네, 미국이 독립했습니다. 미국이 1776년 7월 4일에 독립했죠. 그래서 이게 연도가 미국 독립연도랑 같은 이런 때 설립된 단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사단 또는 루시퍼를 숭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루시퍼가 사단과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말로 광명의 천사를 루시퍼라고 하니까요. 사단 또는 루시퍼를 숭배하고 하위 조직들은 엘, 바알, 이슈타르, 이시스, 오시리스 그리고 셋과 같은 고대 신들을 숭배한다. 이분 어떤 거는 이게 이집트 신도 있고요, 그리스 신도 있고요. 이런 고대 신들을 숭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아주 복잡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하위 조직들이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조직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와 협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스차일드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하고 유럽 쪽에서 했던 이 사람들인데 이 일루미나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데 보니까 프리메이슨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조직이 아주 잘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일루미나티에 속한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쪽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니까 프리메이슨은 1단계부터 해가지고 33단계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경력을 쌓아가면서 33단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이 돈도 있고 또 사회적 명성도 꽤 훌륭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에서 이게 진급이 됐어요. 진급이 돼서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훌륭하다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32계층 또는 33계층의 가장 높은 꼭대기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일루미나티의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결국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사단을 하나님으로 보고 섬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지상에서 낙원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돈이 많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검소하게 삽니다. 이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 사단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 이겁니다. 사단을 섬기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친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상당히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스발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일루미나티의 단계 중에 보면은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최면에 걸든지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하게 하든지 이런 술수를 배우는데
그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래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 이런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증언한 게 보면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책들도 만들고 그 책들에 나와 있는 프로토콜대로 그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은행, 주식, 이율 변동 등을 통해서 한꺼번에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을 경계하는 크리스찬들에 의하면 곧이어 이 세계 경제가 큰 변동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거의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달러가 붕괴됐다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 미쳤어 하고 반응이 오더라고요. 당신 뭐 달러가 붕괴되면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데 어떻게 달러가 붕괴될 수 있느냐. 근데 달러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버드에 계신 분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원래 그 주축 통화로 되어 있는 거에 저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기축 통화로 되어 있는 거는 어차피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 5명의 중국 사람하고 1명의 미국인을 이제 섬에 데려다 놓고 살고 있었어요. 5명의 중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명은 청소를 하고, 1명은 밥을 하고, 1명은 고기를 잡고, 뭐 1명은 빨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의 일은 뭐냐면 앉아서 먹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일을 했잖아, 중국 사람이. 그리고 이제 식탁을 차렸어요. 그럼 미국 사람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달러를 나눠줬어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이 달러를 하도 많이 줬기 때문에 찍어가지고 달러가 많은 거예요. 달러가 많으니까 미국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미국 사람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 섬에서. 그래서 기축통화는 어차피 저주를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 이론가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세계 경제가 갑자기 이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때가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종으로 전락시킨다고 합니다. 갑자기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종으로 전락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합니다. 계엄령을 발동해서 군대가 사회를 접수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군대의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일루미나티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들이 계획적으로 군대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군대 높은 지위에 올라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감금과 살인을 할 계획이 그들에게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웹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위해서 현재 그 사람들은 이건 뭐 스발리라는 여자의 증언이니까요. 미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비밀리에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훈련을 할 때 일루미나티들은 기본 전투 기술은 물론이고 군중을 통제하고 무기 사용하는 기술 등을 익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아주 특수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일반 군대에서 있는 군인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는 전체 국민의 약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세계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6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65억, 66억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인구를 줄여가지고 어디까지 줄이기를 원하느냐면 5억까지 줄이기를 원해. 그러니까 61억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계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지구를 살리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명감에 불타고 있겠습니까? 지구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자들입니다. 일루미나티 은행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차일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벤더빌트라고, 이 사람도 아주 돈 많은 사람이죠. 벤더빌트. 그리고 락펠러도 아시죠? 카네기, 멜론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일루미나티 은행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막 세계 경제가 무너졌을 때,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때 그 상황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나와서 마치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럴 때
곡식 창고를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주면서 마지막에 줄 게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사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구세주로 나타날 것이고, 카이로와 브뤼셀에 유사 IMF가 세워진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의 경제, 진정한 하나의 세계 정부가 그때 들어설 거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우리 성경 안 봐도 다 아시는 거죠. 성경에서 세계 정부가 있을 거다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계 정부가 들어설 거다 이겁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미디어, 은행, 교육, 정부, 과학계, 교회 등에 잠입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래서 특히 보면 여러분들 그 교회 등에 잠입했다 그랬을 때 이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들 단체 중에 로저 크루션이라고 있어요. 예, 로저 크루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단체의 목표는 뭐냐면 교회에 잠입하는 겁니다. 교회에 잠입해서 그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돼서 그 다른 이론들을 이렇게 교회에다 섞어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런 단체를 이 사람들이 만들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몇백 년 동안 위 6분야를 계속적으로 잠식했고 그런 잠식했다는 증거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선량하고 청명한 시민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사귀어 보면 굉장히 이 사람 참 사귈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루미나티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또 클린턴이 있습니다. 클린턴 사귈 만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량하고 청명한 시민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정기적으로 교회당에 출석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나갔던 일루미나티 모임에 나갔을 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교회당에 출석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정기적으로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성경에 나오는 몰렉 또는 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의식을 바티칸에서 그녀가 보는 중에 했다고 증언했어요. 이건 참 믿기 힘든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미루어 일루미나티와 바티칸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단지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증언한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진 일루미나티를 보면, 미국에 알려진 일루미나티 보면 부시, 락펠러 있고요. 첸이 있죠. 예? 키신저, 아주 여러분들 키신저 정치의 고단수 쓰시는 분이죠. 워렌 부펫, 짐 베이커, 이런 분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 유럽에 알려진 일루미나티는, 하우스 오브 윈저가 있고, 로스차일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영화배우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죠? 아놀드 스왈츠네거. 그 다음에 토니 블레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들어도 이름을 알 만한 세력가들이 일루미나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엘리트는 말하자면 일루미나티의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엘리트가 최종적으로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트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복잡하고 비밀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일루미나티 중에서도 가장 상위의 집안을 엘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가장 부유한 13개의 집안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각국의 정부를 쥐고 흔드는 실제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 집안의 혈통은 몇천 년 동안 대대로 집안끼리 결혼하면서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결혼합니다. 외부적으로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DNA를 보존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뿐만 아닙니다. 엘리트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루미나티들도 보면은 자기네들 중에서 결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미국 대통령 중에 이 사람은 누구의 사촌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 보면 누구의 사촌인지 아세요? 딕 체니의 사촌입니다. 그게 족보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면 오바마 대통령이 농담하는 것도 나와요. 딕 체니가 나 사촌에게 알리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집안끼리 다 해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13개 엘리트 집안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위의 집안임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듀뽕 그리고 케네디 아시죠?
그 중국 사람도 있어요. 중국 리카심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리카심이 엘리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나시스 아시죠? 오나시스 들으셨습니까?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나서 그 부인이 오나시스랑 결혼했잖아요. 그 오나시스고요. 락펠러 있고요. 로스차일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보면 그래도 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전략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선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선거의 예를 들자면 누구를 미국 대통령으로 추대할지 미리 정합니다. 그를 돈으로 후원하고 자신들의 미디어로 우중을 선동하여 당선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이제 대통령으로 딱 찍어가지고 얘를 요번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자 그러면 대충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우중들을 다 자기들이 선동하는 대로 당선시킬 수는 없어요. 많은 경우 이분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들이 후원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 그 미국의 그 웹사이트 중에 그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그 목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분이. 근데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이제 들어간 회사가 그 마침 그 일루미나티가 경영하는 회사였어요. 그걸 모르고 갔죠. 모르고 갔는데 이제 말하자면 어떤 회사냐면 그 알래스카에 원유 관계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 회사 경영인이 보니까 일루미나티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 사람을 좀 호의적으로 대하고 친구도 돼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면서 자기가 일루미나티인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보다 더 위에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트인데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를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듣고 보니까 완전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 물론 그 조그마한 그 크리스찬 방송이죠. 거기 나와가지고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얘기한 지 벌써 꽤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 할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석유값이 막 그 50달러에서 150달러 치솟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 전에 석유가 15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얘기했대요. 이 사람들이 미쳤어? 석유가 어떻게 150달러까지 올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150달러가 올라갔대요, 근데 150달러 올라간 다음에 그때 사람들은 이제 200달러도 쉽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50달러까지 다시 떨어질 거다 그랬대요. 그때.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미쳤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좀 있다가 50달러까지 다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석유가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오펙이 그 할아버지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펙이 뭐 다 주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세계 정유 시설들이 이 일루미나티 엘리트 거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이번에 BP 사건도 있었지만 BP도 사실은 어디 거냐면 그게 영국 회사 거지만 락펠러 그룹 거거든요. 락펠러가 옛날에 그 뭘로 돈을 벌었습니까? 미국의 석유를 독점하지 않았습니까? 독점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독점법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회사를 잘게 자르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잘게 잘랐거든요. 잘라진 것 중에 하나가 BP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석유거나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쉽게 주무르는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게 뭐냐 미디어를 다 갖고 있어요. 미국의 중요 미디어는 다 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 미디어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가 증거를 또 보일 겁니다. 보통은 가장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순수한 혈통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안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클린턴 있지 않았습니까? 일루미나티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부시 이런 사람들 또는 어두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대통령으로 추대한대요.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보듯이 살해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추측성 발언이죠. 이거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고 이렇게 음해론자들이 추측할 때 아마 케네디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죽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웹사이트에서 제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보통은 두 정당의 후보를 다 후원하여서 우중을 농락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들의 꼭두각시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단체 중에 빌더버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빌더버그는 여러분들 위키피디아에서 빌더버그 치면
그 빌더버그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1800년대부터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빌더버그 호텔이 있어요. 그 빌더버그 호텔에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느냐 하면 말하자면 진보 성향의 사람을 한 사람 초청하고 그리고 그 보수 경향의 사람을 한 사람 초청해요. 각 국가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디에도 다 후보를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얘를 내세우고 공화당에서는 얘를 내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자기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꼭두각시가 결국은 당선되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자체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결국.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모든 국제은행, 인터내셔널 뱅크 또는 석유산업, 중요한 산업체와 무역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석유산업과 그 뱅크, 들이 이들과 아주 가까이 있죠. 뱅크 중에 그 체이스 맨해튼 뱅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도 이 사람들 겁니다. 아주 유명한 골드만삭스 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소유하거나 적어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할리우드가 이 사람들이 꽉 잡고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봅니다. 할리우드와 미디어, 음반 산업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증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일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싸웠던 히스토리를 보면 미국에서 1960년대에 그 크리스찬들이 싸웠대요. 크리스찬들이 일루미나티랑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 당시 일루미나티들이 꼼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는 이게 알려지면서 넌 크리스찬들이 싸웠대요. 일루미나티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들이 그때는 밀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반전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소수고 크리스찬들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닥터 존 콜만이라는 사람이 그 일루미나티의 조직 중에 하나인 300인 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그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300인 위원회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 왜냐면 UN 있죠, 여러분? UN 아시죠? 우리 반기문 씨가 그 UN의 총장 아닙니까? 근데 UN이 이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세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빌더버그. 제가 말씀드린 빌더버그 그룹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얄 인스티튜트 for International Affairs. 이거는 로얄 인스티튜트니까 아마 영국 그 기관일 거예요. 영국 기관이고. 그 다음에 왈튼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이거 미국의 그 유펜 그 유명한 그 왈튼 스쿨 있잖아요. 비즈니스 스쿨. 그것도 얘네들이 관여하고 있고요. 키신저라는 분이 여기서 관여를 하고 있고 유명한 일루미나티입니다. 그 다음에 CIA, 여러분들 CIA 아시죠? CIA들도 이 사람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하버드 사이키아트리 클리닉, 하버드의 그 뭐라고 하면 정신병원? 병동? 이것도 이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SRI라고 하는 유명한 이 단체도, 이 기관도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들의 기관이 있고요. 프린스턴 인스티튜트 for Advanced Studies, 프린스턴 대학교에도 이들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라이래터럴 커미션, 이것도 그 미국의 중요한 그 정책들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게 돼 있고요.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해외 전략에 관한 그런 위원회도 CFR, 이것도 일루미나티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객관적인 자료라고 이분이 다 분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전부 비밀로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지만 아마 이건 상당히 객관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분이 또 이제 그 분석한 거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일루미나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빌더버그 있고요. 그 다음에 UN이 있고요. UN. 아까 말씀드렸던 로얄 인스티튜트가 있고요. CFR이 있고 로스차일드가가 거기 관여를 하고 있고 락펠러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는 유럽이고 락펠러는 미국이고 그래서 이 두 집안이 가장 크게 여기를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그 구조가 아주 복잡하죠. 좀 여기 보면 KGB 여러분들 아시죠? KGB는 옛날 소련의 그 무시무시한 그
CIA 같은 그런 단체인데 이것도 사실은 일루미나티가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보헤미안 클럽은 말하자면 몰록에게 그 아이를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비밀 결사 단체예요. 근데 이 보헤미안 클럽도 이 사단 숭배하는 거죠. 몰록 숭배 그룹인데 여기도 일루미나티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존 콜만 그분이 정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객관적인 자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00인 위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0인 위원회의 감독 아래 통일된 교회와 금융 제도를 가진 단일 세계 정부,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확립한다. 그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데 세계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질서가 오는 것을 NWO라고 합니다. 뉴 월드 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첫 번째 목표가 뉴 월드 오더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근데 뉴 월드 오더를 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종교끼리 싸우면 뉴 월드 오더가 절대로 형성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종교는 통일돼야 됩니다. 통일된 종교, 통일된 교회. 통일된 종교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종교와 네 종교가 서로 용납돼야 되죠. 내 종교도 좋지만 네 종교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반대하겠죠. 그 교황에게 가가지고 손 붙잡고 이렇게 에큐메니칼 운동하던 사람들은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신세계 질서 또는 NWO, 뉴 월드 오더에 가입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 다른 것은 모두 절도와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 볼 때는 눈에 가시거립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고 제거해야 될. 그래야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 국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철저히 타파한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국가는 누굽니까? 일본이죠. 그런데 그 어떤 마음을 계속 섞어주냐면 야, 그게 아니야. 그건 단지 문화와 정서와 역사와 배경이 틀리기 때문이지 걔네들도 너희랑 똑같이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사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같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신세계 정부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국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철저히 없애버리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마인드 컨트롤과 브레진스키가 말한 테크노트로닉스를 이용하여 모든 개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게 나중에 이제 브레진스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브레진스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일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일루미나티입니다. 이 사람이 책 쓴 것 중에 테크노트로닉스라는 것이 있어요. 테크노트로닉스는 뭐냐면 말하자면 사람이 있는데 영화 보면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 실제로는 로봇이에요. 그런 거 보셨죠? 예. 로봇인데 사람과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로봇인지 누가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의 그런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통제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통제할 수 있는 사회로 간 게 그 테크노트로닉스를 이용한 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칩 박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칩을 박아서 그 칩을 박으면 여기 RFID를 박는 거든지 또 다른 마크를 박는 건데 이게 GPS 트랙까지 된다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를 다 트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했는지, 뭘 샀는지. 그래서 범죄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그 브레인을 스캔합니다. 머리를 스캔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형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요. 범죄형이면 미리 그 사람을 잡아넣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범죄할 거를 미리 제거하는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공업화와 성장 제로 사회라는 정책에 근거하여 모든 공업화와 핵 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에 종지부를 찍는다. 컴퓨터와 서비스 산업은 예외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서로 격차가 없어져야 돼. 세계 경제 사회에 그 격차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제로로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서로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세계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괜히 삐걱거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일부러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와 서비스 산업은 예외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컴퓨터로 결국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들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마약 복용을 부추기고 합법화시킨다. 지금 미국의 이거대로 이게 벌써 한참 옛날에 쓰신 책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마약을 지금 미국에서 점점 합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 마약 복용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사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포르노를 예술로 널리 받아들이게 하고 마침내 일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게 뭐 거의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제 포르노가 일상화됐어요. 대도시 인구를 격감시킨다. 그래서 이 테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테러라는 게 뭐 앞으로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테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DNA 시퀀스를 다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을 목표로 해봅시다. 한국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다른 모든 인종하고 비교해서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DNA 시퀀스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떤 바이러스를 만들든지 하느냐 하면 한국 사람에게 딱 달라붙는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벌써 아시겠지만은 셀레라 지노믹스에서 아티피셜 라이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DNA를 합성해가지고 어떤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퍼뜨리면 한국 사람들만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 사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 인구를 격감시킨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과학발전은 300인 위원회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외하고 억제한다. 선진국들에게는 국지전을 일으키며 그래서 테러를 로컬하게 일으켜가지고 자꾸 사회 불안을 조성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의 말을 듣도록 종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요것도 이제 나올 겁니다. 앞으로 기근을 맞게 하여 2050년까지 30억의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사람들을 죽인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눕니다. 엘리트가 가장 최상위 계급의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말 잘 듣는 하부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쓰레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양처럼 생각을 하든지 자기 애완동물처럼 생각을 해요. 밥을 이렇게 주고 밥 주면 말 잘 듣고 이런 인간으로 걔네들이 보고 있어요. 걔네들이 보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 바로 그런 인간관입니다. 무서운 거죠. 또 대량 실업을 일으켜서 전 국민의 도덕심을 떨어뜨리고 노동자의 생산 의욕을 꺾는다. 특별히 미국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기 상황을 연달아 일으키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예, 돈이 없고 전부 이제 종노릇하게 생겼으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의지가 꺾여지잖아요. 그 정도까지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컬트들을 들여오고 이단들이죠. 이 어떤 사단 숭배 같은 거 컬트들을 들여오고 이미 제 몫을 하고 있는 록그룹 같은 것들을 밀어준다. 그러니까 록그룹들을 자꾸 밀어주고 사람들 정신 빼는 이런 것들을 밀어주고 그걸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사람들이 세계 정부 질서가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록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연다는 겁니다. 그런 작전을 하고 있고요. 세계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정치적인 혼란을 빚게 한다. 미국의 국내 정책을 조정한다. 이게 이 사람들의 목표이고요. UN, 국제통화기금도 이 사람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국제결제은행,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초국가적 제도를 강화시키고 국지적 기관들은 약화 폐지시킨다. 세계 정부를 만들려면 정부라는 건 뭡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UN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돈에 관련된 건 경제에 관한 건 IMF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BIS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것들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정부의 중추에 침입하여 타도하고 정부가 대표하는 국가 주권을 내부에서 파괴한다. 그래서 각 나라에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정부가 세계 질서에 NWO, New World Order에 합치되는 정부가 되도록 이렇게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 NWO에 찬성하지 않는 세계가 나라가 6개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그게 이란을 포함하고 있고 북한을 포함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나라들은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세계적인 테러리스트 그룹을 조직하고 테러 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과 교섭한다. 미국의 교육을 통제하고 철저히 파괴한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뭐 나중에도 조금 다시 나오겠지만 아론 루소라는 분이 있어요. 아론 루소라는 분이 여러분들 그 웹에 가서 아론 루소 치면은 그 사람이 인터뷰한 게 나옵니다. 인터뷰한 것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누가 봤냐면 닉 락펠러라는 사람이 봤어요. 그 락펠러 집안의 한 사람이죠. 닉 락펠러가 봐갖고 그 락펠러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 락펠러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 변호사를 통해서 이 아론 루소를 만나고 싶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론 루소가 그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락펠러가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자꾸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가까워지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대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 우리 그 공부할 때 보면은요. 미국의 그 여자들이 여기다가 배지 하나씩 달고 다녔어요. 뭐라고 달고 다녔냐면 ERA라고 달고 다녔습니다. ERA가 뭐냐면 Equal Rights Amendment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성운동입니다. 여성운동. 여자도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뭘 그때 했냐면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집안에만 뭐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래하고 애기 돌보고 뭐 남편 이렇게 시중 들고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하자 여자들도.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ERA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락펠러가 물었대요. 아론 루소한테. 너 우리가 그 운동 왜 했는지 아니? 그게 전부 일루미나티가 돈을 확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으쌰으쌰해서 사회운동을 일으킨 거래요. 그랬더니, 아론 루소야 순진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답했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야, 여자들도 일하는 거 당연하고 여자들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락펠러 왈, 피식 웃으면서 바보 그러더래. 바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미국의 그 FRB 있지 않습니까? FRB가 미국 은행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돈을 누가 찍어내요? 한국은행이 찍어내죠? 한국은행은 누구 겁니까? 한국 정부 거죠? 미국 돈 찍어낸 데가 어디입니까? FRB라고 하는데, Federal Reserve Bank라고 하는 데거든요. 근데 그 FRB가 미국은 미국 기관 게 아닙니다. 아세요? 그거 아세요? FRB는 사립기관입니다. 주식회사예요. 누가 갖고 있어요? 물론 일루미나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원하면 자기 돈 자기가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3세계 가난한 나라한테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돈 빌려줘요. 어떻게 빌려줘요? 찍어서 빌려줘요. 찍어서 빌려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돈 갖고 가가지고 막 쓰다가 돈이 없어지면 파산하잖아? 그러면 그 나라 막 파산하면 어떻게? 일루미나티가 가서 그 사람 나라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게 그 사람들 전략이에요. 돈 찍어내는 데가, 돈을 갖고 있는 데가 컨트롤 하는 데다. 이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1913년도에 미국 대통령 중에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넘겼습니다. 일루미나티들한테 이 FRB라는 거에다가 그 자기 미국 정부가 돈 찍을 권리를 넘겼어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난 미국이라는 나라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위키피디아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FRB 치면 다 나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찍어내면 돈을 찍은 거에서 그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 94% 미국 정부가 가져가고 6%는 자기네들이 가져간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세금 내고 이런 데서 이들이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론 루소한테 락펠러가 얘야 생각을 해봐라. 너 바보 아니냐? 그러면서 야 남자만 일할 때 하고 여자도 같이 일할 때 하고 세금이 2배 되잖아. 그러면 우리 수입이 2배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그 사람들이 여성 그 신장 운동을 일으킨 이유랍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세력을 불리고 세계 정부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